지금 그 사람 연락이 없다고 해서 마음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혼자서만 참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 추측이 아니라 카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좋은 쪽이든 불편한 진실이든 숨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짜 감정, 바로 파헤쳐 볼게요.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본능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그 사람의 머릿속 상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 상황을 샅샅이 카드로 파헤쳐 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방어적인 모습, 뭔가 약간 방어적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누가 이 사람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혼자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마치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어떤 벽을 세운 모습은 보여집니다. 그만큼 겉으로는 차갑고 덤덤한 그런 느낌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난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강한 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겉과 속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카드를 봤을 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은 공허하대요. 뭔가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괜찮은 척은 하는데 뭔가가 빠져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빠진 자리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당신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해요. 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이런 마음도 들어갔거든요.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잡아볼까? 하는 생각들이 이 사람 머릿속을 스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관계가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면 잡을까 말까 분명히 고민 중이고요. 뭔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서 연락에 대한 거라든지 행동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카드를 보면은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소드 나이츠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건 맞는데 근데 또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사람이 확 이 감정을 밀어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뭔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존심과 체면이 안 서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려다가도 멈칫한 적이 꽤나 많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자존심이 꽤나 세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어적인 태도도 취하는 거고 나는 괜찮아 라면서 겉으로는 덤덤한 척을 하는 것도 이런 자존심 문제지 않을까 라는 느낌들이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 사람이 아무리 자존심을 내세워도 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마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악마 카드는 남녀 간의 끌림을 나타내요. 어떤 남녀 간의 본능적인 끌림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뭔가 아직도 서로를 조금 이제 끌려하는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 카드가 나온 거는 이 관계의 실타래가
아직도 묶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끄는 척을 했지만 생각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사람은 외롭고 공허할 때마다 당신에 대한 생각이 먼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직 묶여 있다라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집착까지는 아니어도 당신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은 분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좀 봤을 때는 당신과의 추억들이 많이 떠올려진다라고 해요. 이 컵 6번이 나온 거 보면은 그 과거의 장면, 과거에 서로가 애틋했고, 그리고 서로가 좋았던 추억들과 장면들이 이 사람 머릿속과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좋았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려집니다. 당신과의 갈등 상황, 싸웠던 장면들이라든지 원망했던 순간들이 떠올려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좋았던 기억들이 정말 자주 떠올려지고 있어요. 그때 당신의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카드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리워지고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의 장면들이 소중했고 애틋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런지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마음 한구석에 어떤 기대나 희망이 들어갔어요.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당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더 스타라는 카드는 소망과 어떤 희망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이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당신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우연이라도 다시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희망과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분명히 과거를 떠올리고 그런 애틋했던 기억들, 장면들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희망과 소망도 나타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나온 카드가 소드 3번이 나왔어요. 이 소드 3번 보면은 심장에 칼이 찔러져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상처를 의미해요. 분명히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상처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또 멈칫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당신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겁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서로가 힘들어질까봐 겁이 나서 멈칫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사람의 머릿속은 당신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 공허할 때마다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자존심과 상처가 이 사람의 행동을 막고 있어요. 당신을 정리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로 더 보여집니다. 감정은 아직 살아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동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의 현재 머릿속 상황을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요. 지금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신을 어떤 존재로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여황제라는 카드가 맨 먼저 나왔어요. 이 여황제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남녀 간의 끌림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악마 카드에서. 근데 이 여황제 카드도 되게 매력적인 사람을 뜻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 눈에 당신은
지금도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남녀 간의 끌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대체 불가라고 해요. 대체 가능한 느낌이 아니에요. 당신만의 특유한 매력이 있고, 특유의 분위기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뻤다,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 어떤 매혹적인 부분들 때문에 당신을 더 쉽게 못 놓는 것도 있어요. 이 카드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온 카드를 보면 더 타워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더 타워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때의 사건, 그때의 말다툼,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는 꽤나 충격이 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아직도 그 갈등 상황들이 먼저 떠올려지기는 해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이 이 사람의 남아있는 상처가 보였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또다시 같은 갈등이 생길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정은 있는데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내지기에는 망설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4번이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당신을 완전히 놓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 신발끈을 붙잡듯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한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꽉 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움직이지는 않는데 또 남이 채가는 거는 싫어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또 싫대요. 그렇다라는 거는 묘하게 당신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소유욕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당신은 이 사람한테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약간 겁이 생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겁 때문에 지금은 멈춰 있지만 묘하게 당신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도 함께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 사람이 바라보는 당신을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 마지막 질문은요, 미래 흐름을 볼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있는지 카드를 뽑아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 움직일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드 에이스 자체가 어떤 불씨를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불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낼 생각이었다면 이 카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에 불씨, 그 남녀 간의 어떤 끌림은 남아있기 때문에 불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도 당신에게 한 번은 연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보여집니다. 갑자기 당신이 생각나는 순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외롭고 공허해질 때, 특히 밤이나 감정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지금 연락을 보내볼까? 라는 충동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다만 그 순간을 넘기면 또 식는 느낌은 있습니다. 불씨는 있는데 지속력은 좀 약해요.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도 약간 즉흥적인 연락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카드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스스로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합리화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잘못을 따지자면 반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기준에서의 공평함을 따지는 카드예요. 이 정의라는 카드가 뭔가 감정보다는 잘잘못을 따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는 공평함을 따져 들어간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경우는 이 사람은 명분이 필요해요. 우연한 계기라든지 핑계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연히 두 분이 마주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분이 필요해야 움직일 가능성은 더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충동적으로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약간 진심 어린 연락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마지막 나온 카드에 나오는데 일단은 이 사람은 솔직하지 못해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서툴러요. 불안감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마음을 제대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상상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괜히 더 복잡하게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멀어졌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카드예요. 자기의 불안에 스스로 묶여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는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있는데 그 가능성이 빠른 가능성은 아니고요. 그냥 감정은 남아있고 불씨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조건이 필요해요. 계기와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좀 맞아 떨어졌을 때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 올라가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타이밍과 어떤 계기가 필요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인 앞으로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현재 속마음, 현재 마음 상태를 보면은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당신을 정리한 건 아닙니다. 근데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 흐름이 많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 멈춰 있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계산하는 태도, 그리고 겁이 있는 거, 약간 뭐 자존심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또다시 이런 상처를 받을까봐 겁이 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연락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상처와 자존심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행동은 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락이 없다고 이 관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 뭔가 행동으로 봤을 때는 계기와 타이밍이 맞물려야 행동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 보여졌죠. 그래도 아직 이 관계의 흐름이 끝났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연락은 할 수 있어요. 충동적으로 연락을 해서 당신의 어떤 부분들을 떠보기도 하고 당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보기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만이 기준을 가지고 이 관계는 당신의 선택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은 지금 이 기준에서 이 사람을 끊어내야 할지 한 번 더 이 카드 리딩을 보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라 조금 뭔가 이제 개인 상황에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상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으로 오시면 되고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정거장인 두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아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처한 현실 상황은 어떤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일단은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은 현실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만큼 현실 책임이 크다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가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연애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묶여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스스로 묶여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의치가 않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카드고요. 지금은 움직이기가 힘들대요. 일단 먼저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거를 처리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지만 그랬을 때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묶여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묶여 있는 게 있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당신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은 하는 게 보여진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을 봤을 때는 어떠한 선택지를 재고 있거든요. 그 선택지에는 당신이 들어갑니다. 당신한테 그래도 연락을 해볼까 말까 이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이런 바쁜 순간,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당신에 대한 어떤 선택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계획은 세워요. 근데 지금 현재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행적인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카드를 보면은 이 카드를 봤을 때는 되게 추운 눈밭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펜타클 5번이라는 카드인데 이 펜타클 5번은 되게 이제 결핍이 있거나 힘들거나 약간 경제적으로 보면은 불안감이 있는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자존감도 좀 낮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누군가를 책임질 자신은 좀 부족한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방향은 내가 과연 당신을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부족한데 과연 연애를 해서 이런 당신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위축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선택을 고민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웃긴 게 이건 이 사람의 속마음이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되게 강한 척을 하네요. 겉으로는 단단한 척하고 힘들지 않은 척하고 괜찮은 척을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황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신한테 이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는 마음,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본인의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을 생각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진 않다라는 게 들어간 카드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기도 하고 먼저 숙이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속마음으로는 위축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겉으로는 이런 마음들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겉과 속이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래도 당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네요. 왜냐하면 이 컵 2번 카드를 보면은 당신과의 감정 교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짜였다라고 합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정말 애틋했던 기억들, 서로가 이제 아껴주던 그런 장면들이 진짜였다라고 해요. 당신을 가볍게 만난 건 아닙니다. 가볍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서로가 나눴던 어떤 공통된 여러 가지 감정 교류들은 이 사람이 쉽게 당신을 끊어내지 못하게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네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근데 이 관계의 끝이 꽤나 이제 충격적이었다라는 게 보여지기는 해요. 한 번은 마음이 크게 꺾였던 적이 있는 거죠. 이 관계는 끝난 거 아니야? 라면서 극단적으로까지 생각했던 지점도 있었네요. 그만큼 서로 큰 다툼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서로 간에 큰 오해가 서로를 상처받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까지 관계가 치달았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는 상처로 남고 약간 힘든 부분으로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현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은둔자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는 느낌들이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은 현 상태가 뭔가 묶여 있는 상태인 것도 맞지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혼자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아요. 겉은 조용한데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계산 중이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사람은 감정은 있어요. 당신에 대한 마음도 있고 약간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감정보다는 현실을 조금 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없어서라는 것보다는 자기의 상황이 더 무겁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연애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내가 지금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현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처한 현실 상황과 속마음을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지금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보는 당신은 어떨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을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는 저지먼트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저지먼트가 심판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뭔가가 깨달음이 생긴 거거든요. 이 사람은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의 카드입니다. 내가 놓친 건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후회라기보다는 재평가에 가까워요. 감정적으로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 관계의 가치 자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한번 끝나긴 했어도 완전히 끝난 인연 같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과의 소중했던 순간들이 그때는 익숙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깨달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들어오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 내가 놓쳐버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났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당신을 삭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당신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카드고요.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펜타클 퀸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엄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되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는 당신은 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되게 감정 기복도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도 보고 있고 당신과 있었던 순간에서 되게 편안했고 따뜻했던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부담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과연 맞는 사람일까? 내가 이런 소중한 사람을 책임지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겁니다. 당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당신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사람 스스로가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과연 당신과 맞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쉽게 못 다가가고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못 다가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뭐냐면 경계심이 아직도 있어요. 이 경계심이란 뭐냐면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그 아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소드 10번이 나왔는데 두 분의 관계는 꽤나 이제 갈등 상황이라든지 오해가 쌓여가지고 터진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로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또다시 그런 극단으로 치달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경계심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관계를 시작해도 오래 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가 또 오래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가다가 또다시 힘든 상황이 이뤄지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는 거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도 한 거예요. 마음은 남아 있는데 방어 심리가 먼저 올라오는 거죠. 특히 먼저 연락하는 건 자존심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려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만약 움직이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조금 늦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 흐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신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한 번 더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이 관계를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느리긴 합니다. 근데 감정은 있어요. 감정은 있는데 현실이 걸림돌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경계심이 걸림돌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당신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선택의 방향은 어떨까요? 결국 이 사람은 현실을 선택할지 아니면은 감정을 선택할지 카드를 통해 이 관계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연인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이 러버스 카드가 나온 거 보면 당신에 대한 감정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카드는 약간 러브라고 해서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 카드는 약간
사랑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서 결정할 순간이 왔다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에 대한 끌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 라는 의미도 강한 거예요. 이 감정과 현실을 두고 고민을 하는 거죠. 둘 다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감정적으로 기울고 있지만 머릿속은 아직 계산 중이다 라는 거죠. 다음 카드를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은 선택을 봤을 때는 빠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해야 할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스스로가 연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맞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꽤나 이제 느릴 수도 있어요. 느리고 현실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당신한테 확 달려오지는 않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조건과 타이밍, 그리고 상황까지 다 맞아야 이 사람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움직이게 되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과 잘해보려고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한번 움직이면은 그게 정말 진심이고요. 그 진심은 오래도록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는 이 세계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완전히 종료 카드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이클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이전 방식 그대로는 안 갑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연락을 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구조로 갈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서로가 성숙해져야만 가능한 관계예요.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서로가 성숙해지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만 연락이 닿았을 때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서로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현실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연락이 온다 했을 때도 서로가 되게 성숙해져 있는 상태여야만 이 관계는 오래도록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카드의 흐름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종료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결국 이 사람은 현실을 선택할지, 감정을 선택할지를 알아봤는데, 비중으로 따지자면 현실을 선택할 비중이 더 높게 나오고 있기는 해요. 70대 30으로 보입니다. 70이 결국은 현실을 선택할 가능성이겠죠. 네, 그 30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시 이어졌을 때 그 가능성을 더 올리려면 서로가 성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를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 리딩을 이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볍지는 않으니까 쉽게 못 움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상처라는 걸 또다시 받을까봐 겁이 나고 어떤 방어벽을 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감정보다는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뭐 책임, 상황, 자존심, 체면, 아니면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집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 스스로 여유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느끼는 게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이 우선순위로 있고, 하지만 당신에 대한 마음은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을 되게 이제 좋았던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보여지는 카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빠른 전개를 기대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흐름이
뭔가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들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리딩을 보고 내 상황과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정말 맞는 흐름일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이 사람의 속마음이라든지 연락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세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로 표현해 주시면 작은 표현이라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에너지가 됩니다. 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당신에 대한 후폭풍이 오고 있을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은 처음 나온 카드가 컵 5번이 나왔어요. 이 컵 5번은 미련과 후회 이런 거를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후폭풍, 후회 감정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있네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낼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속으로는 후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를 봤을 때는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은 충동적으로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특히 술 마셨을 때 혹은 이 사람이 밤에 혼자 있을 때 스스로가 외롭다라고 느낄 때 충동적으로 당신에 대한 생각들이 마구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는 연락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톡이라고 치면은 카톡을 썼다 지웠다 하기도 하고 연락 버튼을 눌렀다 지웠다 하는 느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속을 보면은 요동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는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후회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불안감도 같이 온대요. 당신에 대한 그리운 마음, 연락하고 싶은 마음만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같이 불안감도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혹시 당신이 이미 멀어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라는 상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한대요. 뭔가 이제 이미 나를 떠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면은 스스로가 주눅들고 용기가 안 나서 연락 버튼을 지우기도 한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있네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근데 되게 기다리고 있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져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심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내심 바라고 있는 부분은 혹시 당신이 먼저 나한테 연락이 오진 않을까? 라면서 당신을 지켜보면서 은근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당신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태 메시지라든지 염탐을 할 수도 있고요. 염탐을 하면서 당신이 혹시나 나를 좋아하진 않을까? 나한테 먼저 연락이 오진 않을까? 라는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근데 다음 카드를 보면은 더 타워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현실적인 자각이 옵니다. 아, 진짜 우리 관계는 끝난 거 아니야? 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후폭풍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후폭풍은 본인 스스로가 현실 자각이 생길 때,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이 관계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후폭풍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당신 생각이 더 많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라고 합니다. 괜히 당신이 보고 싶기도 하고 말을 걸고 싶기도 하고 감정이 순해지는 타이밍이 와요. 물론 혼란스럽고 약간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때도 많이 보여지지만 근데 지금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당신에 대한 좋은 기억들 그리고 당신과의 긍정적인 상상들을 하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고 합니다. 괜히 보고 싶기도 하고 괜히 말 걸고 싶기도 하고 감정이 순해지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바로 행동은 안 해요. 한 번 더 이런 감정들을 참고 한 번 더 누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했던 것들, 본인의 체면이라든지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심 당신이 연락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뭔가 이런 마음이 올라와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뭔가 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도 동시에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눌러두고 있는 것도 보여집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혼자 감정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무거워요. 사실 생각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당신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같이 올라오게 되면서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면 행동이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많은 게 단점이 됩니다. 분명히 당신에 대한 마음도 있고 후폭풍이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생각이 많아서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서 지금 바로 행동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감정은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 감정을 표현할 타이밍만 남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 그리고 후폭풍이 올라왔을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는데 후폭풍은 올라왔어요. 당신에 대한 후회도 있고 이 관계를 돌이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망설이는 이유를 봤을 때는 혼자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당신이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염탐을 하면서 당신은 뭐하고 지내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도 드네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카드 흐름에서 후회하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이 사람이 후회하는 이유를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제일 후회하는 건 어떤 걸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정의, 저스티스, 정의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정의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자기의 판단, 그때의 판단이 맞는지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그때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성급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너무 냉정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 사람 머릿속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괜히 그 당시에 자존심 때문에 세게 나갔던 부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돌아와서 이 사람을 찌르고 있어요. 아, 내가 괜히 세게 했다. 괜히 당신한테 차갑게 했다. 라는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시에는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감정이 달라지면서 그때 생각들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이 후회하는 이유고 지금 현재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퍼즐을 다시 맞춰보고 있기도 해요.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다음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는데 킹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컵 킹은 사실 이 사람의 감정은 깊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감정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서툴러요. 이 킹 오브 컵은 감정이 있는데 서투른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잘 안 했거나 속으로 여러 가지를 숨기고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후회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할 걸. 내가 이제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걸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 풀어갈 걸.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속으로 감추고 속으로 끙끙 앓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간에 갈등이 더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조금만 더 내가 솔직해질 걸.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네, 당신이 내 마음을 아예 몰랐을까봐, 내 어떤 생각들을 아예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됐을까봐, 흐지부지 됐을까봐 그런 것들이 좀 걸리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합니다.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카드는 3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죠. 이 소드 3번은 상처받은 사람을 뜻해요. 근데 이 상처라는 게 본인이 받은 상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으로 보면은 본인이 받은 상처보다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순간 그런 게 많이 떠올려진대요.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좀 차갑게 했던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심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당신의 표정까지 기억이 난대요. 아, 내가 좀 심했나? 라는 느낌들이 드는 카드입니다.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본인의 자존심, 본인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욱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잘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는 거는 그때의 장면들이 아, 내가 좀 심했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와서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무게가 느껴지다 보니까 오히려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연락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후회합니다. 다만 자존심과 미안함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쉽게는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속마음을 보면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당신에 대한 감정이 계속 후폭풍처럼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카드의 흐름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제일 후회하는 건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결국 이런 후회들, 후폭풍들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당신한테 어떤 제스처라든지 행동을 할지 연락 흐름이나 미래적인 관계 흐름을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마법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마법사 카드는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결론은 두 분이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은 계기만 생기면 움직일 사람이에요. 핑계 하나면 됩니다. 우연한 연락이라든지 작은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핑곗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 사람의 마음 준비는 이미 끝났을 수 있어요. 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분명히 바로 연락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드가 나온 것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빅토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빅토리는 과거를 한 번 더 떠올리고 그 과거에 있던 거를 돌리고 싶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떠올립니다. 이 인연 그냥 이대로 보내도 되나? 이대로 보내기엔 아쉽다 라는 질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이 관계에 대한 기회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한 번 더 재접전의 카드라고 보여져요. 다만 자발적일지 아니면 상황 때문일지는 타이밍에 달려있기는 해요. 그래도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분명히 연락할 수 있는 연락 흐름들은 열려있고 두 분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흐름도 열려있다라는 게 바로 이 빅토리 카드예요. 다음 카드를 보면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죠. 이 컵은 감정이고 에이스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이 사람의 감정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당신에 대한 끌림, 뭔가 이제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식은 카드는 아니에요. 당신과 감정을 다시 나누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는 카드다라는 거죠. 조심스럽게 당신과 시작하려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다만 예전과는 똑같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당신과 시작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제 다시 연락이 닿고 서로 간의 접점이 생길 가능성은 많이 보여지지만 서로 간의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이 사람의 감정의 씨앗은 남아있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어도 다시 한번 두 분이 맞닿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감정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오고 있고 깨달음도 생기면서 연락의 흐름까지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기나 어떤 핑곗거리 하나가 생기면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질지 카드를 통해 봤을 때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카드의 흐름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 겉은 좀 조용할 수는 있어요. 겉으로 막 표현하는 느낌은 아닐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속마음을 카드로 봤을 때는 이미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근데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순간 이후로부터 당신에 대한 후폭풍, 생각들, 그리움, 미련들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연락이 아직 없다라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닌 거죠. 뭐 조금의 자존심이나 미안함,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발목을 조금 붙잡고 있는 건 맞지만 근데 마지막 관계 흐름을 봤을 때는 카드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런 자존심이나 미안함을 떨쳐내고 연락으로까지 이어져서 이런 관계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의 흐름을 보면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후폭풍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한번 오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답해서 본인 스스로가 답답해서 이 관계를 한 번 더 정의하려고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라 뭐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 리딩을 보시고 내 흐름에 맞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맞는 흐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당신 상황에 정확히 맞는 구체적인 그런 상황, 이 사람의 속마음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상담으로 오세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정거장인 4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속마음을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저스티스라는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감정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당신과의 관계는 맞는 선택인지 그런 거를 따져보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지금 펜타클 카드가 뒤에 나온 걸 보면은 이 사람은 현실을 더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한번 끝내면 그 관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되게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보여지긴 하는데 안정감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위치나 미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당신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잃으면서까지 감정을 선택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속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선을 긋는다라고 보여져요. 에이스 오브 소드를 보면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현실적인 생각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긋습니다. 모호하게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일부러 차갑게라도 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어느 정도의 의지가 들어간 카드로 보여지네요. 근데 사실 당신과 있었던 순간들이라든지 애틋했던 기억들, 그런 추억들은 인정을 합니다.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고 그런 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신에 대한 감정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싫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더 우선순위를 둘 거를 당신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들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선택했을 뿐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는 좋았던 감정들을 이어갔고 좋았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마음속에는 남아있지만 근데 다시 당신한테는 돌아가는 거는 쉽지는 않겠다라고 이 사람 스스로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판단을 내린 게 많이 보여지긴 해요. 다시 돌아갈지에 대해서 떠올려 봤을 때는 스스로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리려 하는 거죠. 한 번은 기회를 생각하기도 했겠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접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우는 중간에도 마음은 되게 말랑말랑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컵 나이츠 카드를 보면은 당신에 대한 정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립고 보고 싶은 순간도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 의미, 당신에 대한 의미는 되게 특별하게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선택은 정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게 맞는 거죠. 네,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펜타클 8번이 나왔어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해야 될 게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많기도 하고 일부러 일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잊으려고 일부러 일에 몰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게 보여집니다. 일부러 본인 스스로가 바빠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일에 몰두하게 되고 당신 생각이 옅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간 카드고요. 결국에는 지금 자기 일에 집중하는 느낌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감정보다는 현실을 붙잡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바빠지려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맨 마지막에 나온 카드는 소드 5번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결국 이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덜 받는 쪽을 이 사람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당신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이 완드 4번이라는 카드도 그렇고 컵 기사라는 카드도 그렇고 당신과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순간도 분명히 많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애틋했던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는 선택을 한 이유를 보면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예요. 이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덜 받으려면 그냥 지금의 상태가 편하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은 판단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돌아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다시 싸우거나 갈등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서로가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런 리스크를 안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의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서 일에 몰두하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냉정해 보이고 더 차가워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카드에서 드러나고 있네요. 좋았던 감정들은 인정을 해요, 이 사람도. 하지만 내가 감정에 휘둘리면 오히려 서로가 힘들어지겠다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락적인 부분은 가능성이 좀 낮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속마음을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약간은 좀 현실적인 부분, 냉정한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약간 차가운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최종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마음을 좀 볼게요. 정말로 끝난 걸지,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당신에게 안 가 있는 건지, 마음은 정말 끝난 걸지를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컵 6번이 나왔네요. 사실 이 컵 6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마음이 있는 카드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의 기억들, 어떤 순간들이 이 사람 마음 한켠에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당신과의 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좋았던 순간들을 많이 떠올리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당신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당신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문득 떠올려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당신과 애틋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순간들도 있고 한 번쯤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거를 좋은 기억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죠. 좋았지만 여기까지다 라는 식으로 일부러 생각하려는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이 카드는 미련이라기보다는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느껴지네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더 히르민, 운둔자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운둔자의 카드의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혼자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고 마음 정리를 하는 그런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람 스스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게 당신에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스스로가 단단해지려는 생각에 더 빠져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선택한 게 맞다라면서 자기만의 확신을 세우는 중인 거죠. 당신에게 연락을 안 하는 거는 마음이 없어서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의 결심인 거예요. 이 사람의 선택을 했으니까 그 선택을 밀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과는 별개입니다. 선택을 어떤 방향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선택을 멈춘 경우도 있고
선택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선택을 한 상황에 가까워요. 결론적으로는 그 결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흔들리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죠.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황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황제라는 카드는 자기만의 기준을 뜻해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만의 기준을 택하는 거죠. 감정보다는 자기의 삶의 구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차갑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무정한 건 아닌데 속으로는 정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속마음을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자기만의 기준이라고 해요. 스스로 약해 보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이런 결심을 밀고 나가야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냉정하게 일부러 구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마음이 0은 아니에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마음과는 별개로 선택은 이미 현실 쪽이다라는 거죠. 좋았지만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현실적인 선택의 방향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결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끝난 걸지, 이 사람의 마음을 세세하게 카드를 통해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이 관계의 가능성을 한번 볼 거예요. 과연 이 관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관계의 흐름이 이어질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처음 나온 카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하나의 사이클, 하나의 파트는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맞닿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둘 다 바뀌어야 돼요. 둘 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전 리셋이 되는 게 아니면 서로 간의 이런 관계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때의 우리라면 이 관계는 이미 종료입니다. 다른 형태라면 모를까, 같은 패턴의 반복이라면 이 관계는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경계심이 되게 높아요. 방어벽을 치고 있거든요. 이미 이 관계에서 많이 지쳤거나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가 뭔가 힘들고 지쳤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계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이 관계에서 다시 상처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은 거의 닫혀 있습니다. 조금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문을 활짝 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어벽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지금은 본인을 지키는 쪽이지 이 마음을 여는 쪽은 아니다라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컵 4번이 나왔죠. 이 컵은 감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지만 굳이 다시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이 컵 4번은 행동력 부분에서는 되게 약한 카드예요. 무기력하거나 뭔가가 이제 실천하기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지만 굳이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 카드예요. 미련은 작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미련, 작은 미련 가지고 선택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흘려보내는 무기력한 느낌들이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 분이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은 흐름에 속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을 세우려면 서로가 아예 달라져야 되고 성숙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해요. 감정은 있어도 이 사람은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의지가 약해 보이거든요. 당신과의 좋았던 시간들은 그냥 이 사람 마음속에 한 추억으로 남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네 번째 정거장의 흐름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이 관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사람은 완전히 무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무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은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당신에 대한 마음도 있고 그리운 마음도 저는 보였어요. 하지만 이 조금의 마음으로 뭔가 선택을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정을, 당신에 대한 마음의 정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은 감정보다는 현실을 더 택한 거죠. 자기만의 삶의 구조를 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 흐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그 사람은 되게 차갑고 단호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신과의 관계는 좋았어요. 좋았던 걸 부정하진 않는데, 근데 여러 가지가 겹쳐 있고, 현실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판단을 딱 했을 때, 그 판단의 선택 방향이 당신을 정리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던 건 맞지만, 다만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건 사랑이 없어서라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 스스로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당신 생각을 하게 되면 흔들리고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이 사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근데 그냥 그 선택의 방향이 당신을 정리하는 쪽에 가까웠을 뿐이에요. 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죠. 모든 상황에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흐름이나 이런 게 100%까지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이 리딩을 보고 당신에게 마음에 와닿았거나, 내 상황에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맞는 흐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당신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로 작게나마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 이 채널에도 큰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네,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네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하면서 열차 운행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차 운행에서는 더 좋은 리딩, 그리고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